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이 늦는데 혹시 언어지연 아닐까요? 입니다. 30개월 남아가 다른 아이에 비해 말이 느린 것 같아 뇌발달 클리닉에 왔습니다. 아이는 아빠 정도밖에 할 줄 모르고 엄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제법 알아듣고 심부름도 간단한 것은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발달력을 물어보니 18개월 이후부터 디즈니 영어 DVD를 보여주었는데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발달검사 및 언어검사를 해보니 표현형 발달 선건어지연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언어 발달은 지능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이 많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이 늦어지면 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면 말이 늦은 것인지 그 기준을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언어 발달은 변화의 폭이 넓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언어 지연이 있다고 결정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심각한 언어 장애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진단을 내려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만약 말이 늦는 정도가 정상적인 발달의 범위 내에 있다면 부모와 아이를 쓸데없이 당황하게 하여 많은 심리적 해로움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세 때 엄마, 아빠밖에 못하는 아기도 6개월 내지 1년 후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말을 하게 된다. 그러나 2세까지 의미 있는 단어를 못하거나 3세까지 이 3단어를 연결하여 말하지 못하면 의사들은 언제나 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발달은 아이마다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언어지연 판단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하려면 우선 듣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말이 늦어진다면 집에서라도 간단한 청력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라 할지라도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므로 문을 닫는 소리나 시계 알람 소리에 반응하는지 살펴봅니다. 2개월 정도부터는 아기가 온가리를 하는데 6개월이 되도록 온가리를 못하면 언어지연을 조기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은 대개 10개월 정도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기마다 이 시기가 달라서 언어지연이 있다고 말하려면 대개 24개월이 지나도 아빠, 엄마 같은 의미 있는 단어를 한마디도 못할 경우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말하는 것은 24개월부터는 가능한데 36개월이 되도록 문장을 말하지 못하면 언어지연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지연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적장애입니다. 언어지연의 가장 많은 원인은 지적장애입니다. 정신지체 때문에 말이 늦은 아이는 소리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며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주위에서 나는 소리에 잘 귀를 기울입니다. 자발적인 옹알거림은 정상 아이처럼 6, 8개월쯤에 시작할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그리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시기가 늦어지긴 하지만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의 억양이 단조로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휘가 부족해서 자기 또래의 아이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고 특이한 단어들을 부적절하게 사용합니다. 뚱, 청력장애입니다. 가벼운 정도의 청력 손실이 있더라도 말과 언어 발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청력장애아는 상대적으로 시각 정보와 촉감에 대한 반응이 좋아 그것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청력장애가 있는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력장애가 있어도 온가리는 같은 시기에 하며 약 7, 8개월경에 멈춥니다. 하지만 억양이 정상적이지 않고 아이는 이따금씩 단조롭게 소리내어 울고 웃습니다. 청력은 단지 소리에 대한 아이의 반응을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응이 없을 때는 청력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3. 발달성 언어장애입니다. 아이는 분명히 소리에 대해 반응을 하지만 연령에 알맞은 언어 소통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 이 장애를 의심하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언어의 발달이 느리고
어휘와 문장 구성이 미숙하고 빨리 말하지 못하며 주의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혀 언어의 발달이 없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언어를 구사하기는 하지만 읽기와 쓰기 같은 학습에는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환경적 요인입니다. 환경적 요인이 언어 지연을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다른 원인이 없을 때는 이러한 원인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언어에 대한 자극의 결핍으로 인해 정상적인 언어 발달이 지속적인 방해를 받고 언어 내용이 미숙해질 수 있습니다. 5. 이중 언어입니다. 모국어에 채 익숙해지기도 전에 조기 영어 교육 등 아이가 이중 언어 환경에 놓였을 때 아이의 언어 구조에 혼동을 가져와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수리 능력과 같은 다른 지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조음장애입니다. 구조적 조음장애는 토순, 구개열, 구개나 혀의 불균형, 짧은 설소대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이상이 약할 경우에 아이가 정확한 언어를 듣고 말하는 데 필요한 다른 기관들이 정상이면 이를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설소대가 혀끝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언어 발달이 늦기도 하지만 대개 문법과 단어 선택에는 이상이 없으며 말소리만 이상하다. R이나 L 같은 음을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말의 중단입니다. 아이가 갑작스럽게 말을 중단하는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간질발작 후 볼거리를 앓거나 청각에 영향을 주는 약물 치료 후처럼 심한 양측성 후천성 청력 소실로 인해 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유창하게 말을 잘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아이는 영리하며 기질적 질환이 없습니다. 가족과 첫 이별을 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말의 중단은 나중에 자폐증으로 발전하는 아이에서 흔히 보입니다. 8. 자폐증입니다. 언어가 전혀 발달하지 않거나 괴성을 지르며 언어 이전 단계인 옹알이 혹은 모방 행위도 나타나지 않고 말을 해도 무의미하게 되풀이하거나 혼자 선전 문구나 노래는 따라하지만 대인관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자폐증으로 인한 언어지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두 마디 하다가 잊어버리는 듯하고 말을 시키면 그대로 앵무새처럼 하며 발음과 음의 고조도 특이하고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다. 언어가 많이 발달해도 이해력과 연상이 비정상적입니다. 9. 뇌성마비입니다. 뇌성마비의 경우 약 65%는 어느 정도의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조음장애부터 발성기관의 무능력까지 장애의 정도가 다양합니다. 언어장애의 유형은 대부분 뇌성마비의 특정한 유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경련성 아동은 과도한 근육 긴장과 갑작스런 경련 때문에 폭발적이며 긴 중단으로 끊기는 언어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한 언어장애가 있는 경련형 아동은 발음기관이 완전히 차단되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수의 운동이 반복되는 무정의형 뇌성마비아의 경우는 언어장애의 정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벼운 경우에는 가벼운 조음장애만을 보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말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목 가누기가 안 되며 삼킬 수 없는 것, 침 흘리는 것은 무정의형 뇌성마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11. 쌍둥이인 경우입니다. 쌍둥이의 경우에는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부모와 이야기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어집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